결합의 극성. 자, 결합의 극성은 있지.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냐면 결합을 따지는 거니까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결합의 극성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질의 극성하고 관계가 없어. 극성과 관계 없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극성 결합이면 극성 물질이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뜻이지. 알겠죠? 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은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 물질의 극성과 관계없고 자,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은 있지. 물질의 끓는 점과도 물질의 끓는 점과 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극성 결합을 하는 물질은 끓는 점이 높다. 이런 말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지. 알겠지? 네. 자, 극성 결합이라 그랬어. 극성 결합을 하는 물질은 끓는 점이 높다. 무극성 결합을 하는 물질은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끓는 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네. 그러면 결합의 극성을 따질 때는 제일 먼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걸 배워보자.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예요. 자, 비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다. 자, 그러면 자, F를 4.0으로 정한 우리가 상대값이라고 부르거든. 자, 우리 혹시 전기음성도 외우라고 한 적 있니, 선생님이? 어, 안 했으면은 자, 우리 여기에서 외우면 돼. 혹시 이런 네. 말 들어봤어? 폼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어, HDTV로 봐라. 네. 들어봤어? 그때 말해주셨어요. 그게 정기음성도 순서야. 잘 봐봐. 폼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요거야, 요거. 자, 요렇게 외우면 되는데, 외우는 게 발음이 좀 비슷하죠? 자, 봐봐. 폼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보자. 자, 요렇게 돼요. 자, 요게 똑같고. 자, 요게 4.0, 요거는 3.5, 이거는 3.0, 2.8, 2.5, 2.1. 요게 전기 음성도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H2를 우리 루이스 구조로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H와 H 사이에 전자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네. 그러면 얘도 2.1이고 얘도 2.1이지.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같지. 네. 그러면 전자의 치우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왜?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그냥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극성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극성 결합.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비공유 이 비공유가 아니라 선생님 요거 고치자. 공유예요. 공유. 선생님 왜 비공유라 그랬지? 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야. 알겠지? 네. 자, 저 가운데 있는 공유 전자쌍을 누가 끌어당기는가라고 하는데 얘네는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HCl을 그려보자. HCl. 자, H하고 CL이 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2.1이고 얘는 3.0이야. 자, 그러면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누가 더 강하니? 염소? CL이 더 강하지? 네, 이쪽으로 가깝게 치우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자, 결합을 했을 때, 수소는 전자를 잃은 셈이네? 네, 나한테 있던 놈이 더 가깝게 제 쪽으로 움직여 갔잖아.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은 셈이고 얘는 전자를 얻은 셈이잖아.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이 있니 없니? 있어요. 전자의 치우침이 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극성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 전자의 치우침이 없으면 무극성 결합, 전자의 치우침이 있으면 극성 결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보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자, 우리 공유결합을 선생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지? 공유결합은? 어, 비금속과 비금속, 그렇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었잖아.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0이어야 돼, 0.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끼리 결합하니? 같은, 건가? 그렇지. 같은이야, 같은. 같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야. 원자 간의 결합. 이게 바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뭐가 있어? H2, O2, N2, F2, Cl2, Br2, I2 이런 건 모두 무극성 결합이지.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자, C하고 C에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고 보자. 여기 다 H라고 해봐. 자, 여기에서는 요거는 무극성 결합이니? 네, 그렇지. 이렇게도 따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은 무극성 결합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그쵸? 네,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자, 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가 0보다 크고 1.7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니? 다른, 다른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지. 맞아요.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 자, 그러면 걔네들을 선생님이 써볼까요? 이런 것들이야. CH4, CCl4, CF4, CO2, NH3, H2O, BF3 전부 극성 공유 결합이겠다. 그치? 네,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이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이온 결합이 있어요. 자, 이온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보통 이온 결합이라 그래.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HF 봐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니? 1.9요. 그래, 1.9야. 그런데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에요.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 왜 공유 결합이라 불러야 할까? 어, 비금속, 둘 다 비금속으로만 돼 있잖아. 네, 근데 이온 결합은 있지. 우리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잖아. 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 이럴 때만 이온 결합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NaCl, CaCl2, 뭐 Fe2O3,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온 결합이 돼.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자,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라는 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화합물에서는, 화합물에서 100% 이온 결합만 또는 또 100% 공유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없다 이거예요. 자, 100% 공유 결합만, 100% 이온 결합만이라는 물질은 없어. 그러면 적든 많든 간에 어떻게 되냐면 함께 갖는다야, 함께 갖는다. 자, 그러면 함께 갖는 거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 거기 밑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네. 요거를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요거의 X축은 뭐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예요. 그 다음에 Y축은 여기가 100% 이온성이고 여기가 0% 이온성이야. 이온 결합성이야. 여기는 0% 공유성이고 여기가 100% 공유성이에요. 그리고 자, 요거에 딱 잘랐을 때 여기가 공유 결합이 50%, 이온 결합이 50%인 이 점이 바로 1.7이에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자, 그런데 HF는 여기에 있어요. HF는. 봐봐. HF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자, 전기 음성도 차이는 1.7보다 크죠? 네. 근데 여기 봐. 1.7보다 큰데 얘는 이렇게 따지면은 공유 결합이 50%보다 많니? 네. 이온 결합은 50보다 적죠? 네. 이온 결합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럴 때는 많은 걸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HF는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함께 있어요. ICL은 요 정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NaCl은 요 정도에 있어. 자, 여기도 봐봐. NaCl은 자, 공유 결합이 0%는 아니지요. 네. 그래. 이온 결합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이렇게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함께 있더라라는 얘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나와. 자,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쌍극자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자. 자, 쌍극자는 한 분자 내에서, 자,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띄는 것. 이거를 쌍극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분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분자가 하나 있을 때 한 점은 Q 플러스, 한 점은 Q 마이너스라고 해봐. 크기는 같지? Q라고. 네.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그리고 R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보자. 그럴 때 쌍극자 모멘트는 자, 쌍극자 모멘트 이걸 뮤라고 써서 뮤는 자, Q 곱하기 R로 표현하는 게 쌍극자 모멘트예요. 자, 전하량의 거리를 곱한 값이야. 그래서
값이 0이면은 이거를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값이 0이면 어떠니? 값이 0이면 되겠지? 네. Q가 0이면 뭐야? 전하를 띄지 않는 거잖아. 전자에 치우침이 없는 거. 그래서 U가 0이 아닐 때는 극성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근데 쌍극자 모멘트는 그 아주 중요하게 많이 문제로는 나온 적이 별로 없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이게 물질의 극성이 아니고 결합의 극성을 따진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결합의 극성 끝났어요. 이제 물질의 극성으로 들어가자. 자, 물질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관계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어요. 관계 없다 그랬어요. 자, 물질의 극성은 자, 물질의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해요. 물질의 끓는 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의 극성이야. 자, 그랬을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있죠?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있지 예성이가 혼동하지 않도록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을 한꺼번에 선생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무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결합에 무극성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예성아 저기에서 봐봐. 무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물질이 되는 놈은 자, 무극성 결합을 해야 되니까 같은 원자 간의 결합이었지. 네. 그래, 같은 원자 간의 결합. 그렇지. 같은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이런 물질은 모두 무극성 물질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봐봐. H2, O2, N2, F2, Cl2, Br2, I2. 얘네는 결합도 무극성 결합이면서 물질도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잘 봐봐. 극성 결합을 하는데, 결합은 극성인데 무극성 물질이 돼. 이거 봐.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은 관계가 없잖아. 네. 그래. 이럴 경우에는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 자,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을 우리는 무극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분자 모양이 대칭이다라는 말은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는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극성이 소멸이 돼요. 극성이 소멸된다. 자, 그러면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봐봐. 여기 플러스를 띄고 있고 여기 플러스를 띈다고 해봐. 알겠지? 네. 자, 플러스와 플러스의 중심은 어디야? 요 가- 가운데지? 네. 이거를 플러스 전하의 중심이라고 불러. 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요거의 중심은 어디니? 가운, 그렇지. 이 삼각형의 가운데가 되겠죠? 네. 이거를 플러스 전하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렇게 중심을 따지는 건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CH4, CCl4, CF4, BF3, BCl3, CO2.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은 극상결합이지. 네,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이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는 모두 무극성 물질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이 중에 세 개를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 이 중에 자 CH4하고 CH4 말고 요걸로 해볼까? CCl4 사염화탄소라고 하는데 CCl4하고 BF3하고 CO2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CCl4는 있지 분자 모양이 자 정사면체 구조예요. 이렇게. 자, 정사면체 구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C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이렇게 CL이 있어. 자, 이렇게.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CL하고 C 중에 누가 더 커? 어, 그, CL? 그렇지, CL이 더 크잖아. CL은 3.0이고 C는 2.5야. 네, 그러면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띠겠다. 그치? 네, 전자에 치우침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띠어요. 그러면 예성아,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어디에 있니? 어, 마이너스의 중심은 어디야? C, 탄소 아니야? 탄소? 네, 그래, 저 사면체 중심이 플러스의 중심, 마이너스의 중심이잖아. 네, 그리고 탄소는 또 플러스의 중심이지. 네, 그 두 개가 일치하잖아. 그럴 때 무극성 물질이 된단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BF3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 BF3는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자, 여기에 B가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F가 각 꼭지점에 여기에 이렇게 F가 세 점이 있어. 자, 그러면 정경성도는 F가 제일 크잖아. 네, 요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B죠, 삼각형 가, B. 네,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세 점의 가운데는 분소에 있고 플러스가 분소잖아. 네, 그 두 개가 일치하잖아. 네, 이럴 경우는 무극성 물질이 된다고. 그 다음에 CO2도 한번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봐봐. CO2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를 띄어, 5가. 그러면 네,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C잖아. 네, 그러면 C는 또 플러스를 띄죠. 네, 그거 일치하잖아. 이런 거를 무극성 물질이라고 불러. 근데 세 번째 봐봐. 극성 결합을 하면서 극성 물질인 경우 있어. 자, 얘네는 분자 모양이 비대칭인 물질이야. 자, 분자 모양이 비대칭이다라는 말은 이 말을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분자. 이것이 바로 극성 물질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또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CH3Cl, CH2Cl2, CHCl3. 선생님이 요 세 가지를 예를 든 것, 왜 예를 들었는지 봐봐. 앞쪽에 요 세 개는 탄소에 결합한 네 개가 다 똑같지. 네, 그럴 때는 무극성 물질이 되지만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른 원자로 바뀌잖아? 이 중에 여기 봐봐. 하나라도 바뀌었지? 네, 그러면 극성물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NH3, H2O, HCl 뭐 이런 것들이 다 극성물질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이 중에 요놈 하나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네, 자, CH2CL2는 있지.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 그림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자, 봐봐. 루이스 구조로 그릴 때 H를 이웃하게 그리고 CL을 이웃하게 그린 요놈이거나 H와 CL을 서로 대각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놓은 요 두 놈은 똑같아요. 알겠지? 왜 네, 똑같냐면 잘 봐. 이거 구조는 사면체야. 자, 정사면체에 자, 요 중심에 자, 탄소가 있고 잘 봐. 두 점에 수소가 있어요. 요 점을 수소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두 점은 염소가 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은 봐봐. 염소가 정금속도가 제일 크니까 마이너스를 띠지. 네, 마이너스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 가운데 여기에 있지? 네, 그리고 얘가 플러스를 띠죠. 탄소는 생각 안 해도 돼. 플러스의 가운데는 여기 있지? 네, 이 두 점이 일치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극성 물질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예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고려대하고 고려대 화학 논술이 있을 때 있지? 네, 옛날에는 화학도 논술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지금 선생님이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지금은 논술이 그게 사라져서 그런데 논술이 있을 땐 되게 좋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막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H3를 그려줄 거예요. 자, NH3는 자, NH3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N에 비공유 하나,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그려지지. 네, 자, 그럴 때 잘 봐. 얘는 이 구조에 중심에 N이 있어. 그 다음에 요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요점에 H가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결합돼 있거든. 네. 그러면 플러스가 얘가 플러스를 띄어. 플러스 세 점의 가운데는 어디에 있니? 삼각형의 중심. 그렇지. 아래 삼각형 지면에 있죠. 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는 질소에 있어. 어때? 일체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극성 물질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물도 그려볼 거예요. 물. 자, 물은 HOH에서 이렇게 비공유가 두 개가 있는데 얘도 있지? 잘 봐. 정사면체 구조에서 자, 요 가운데 산소가 있고 요 자리에 비공유 요 자리에도 비공유 그 다음에 H와 H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봐봐. 얘가 플러스를 띄어. 플러스의 가운데는 여기 있니? 네, 마이너스는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일치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봐. 안 하니까 얘는 극성물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게 물질의 극성을 따지는 거야.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 빈자리들 있지요? 네, 요거 그림 그려주면 돼. 네.
아직 멀었어, 예성아? 거의 다 그렸어요. 음, 다 그렸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그 한 장 넘겨봐봐. 그 다음 장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아,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자, 처음 거 보자.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로 가요. 자, 극성아, 예성아, 우리 이런 말이 있지.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 네, 그것처럼 있지. 물질 세계에서는 아주 끼리끼리 어울린다가 딱 맞아. 그래서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녹고, 그 다음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극성과 극성은 잘 섞여. 자, 물에 기름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그래. 근데 물은 아까 우리 극성 물질로 배웠지. 네, 그러면 기름은 물하고 안 섞이니까 무슨 물질이야? 무극성이. 그래, 무극성 물질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그래, 얘네는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성 물질은 전기장을 가하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라는 게 전기를 띤 물체야. 가까이 하면 끌려와요. 무조건 끌려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실험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자, 요게 물인데 이게 사염화탄소야, CCl4. 두 개가 섞였니, 안 섞였니? 안 섞였어요. 안 섞였잖아. 그러면 물은 극성인 거 알고 있지? 네, 물은 극성이야. 그러면 CCl4는 무극성이잖아. 네, 근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니? 어, 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밀도가 더 크지 뭐 어려워. CCR4가 더 밀도가 아, 크잖아. 네, 근데 여기에다가 황산구리를 넣었어요. 황산구리. 자, 얘도 무색이고 얘도 무색이었거든. 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푸른색으로 변했어. 자,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뜻은 황산구리는 어디에 녹았다는 뜻이니? 음, 황산구리는 물에 녹았다는 뜻이잖아.
네. 물에 녹았으니까 물층이 색깔이 변한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러면 봐봐. 황산구리는 그럼 무슨 물질이야? 극성, 그래, 어, 극성물질. 물에 녹았으니까 극성물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사야마탄소인데 여기에다가 아이오딘을 넣었어요. 아이오딘. H2가 아니고 아이오딘.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여기가 보라색이 됐어. 자, CCL 포층이 무색이었지? 네. 그런데 CCL 포층이 무색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I2는 사유화탄소에 녹았네? 물에는 안 녹았지? 네. 그러면 I2는 무극성 물질이다. 그치?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냐? 네.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 똑같이 아이오딘하고 황산구리를 두 개를 집어넣고 흔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밑에는 보라색, 위에는 푸른색을 띠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극성은 극성 물질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는다는 실험이에요. 거기 밑에 실험 설명 나와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그림 한번 봐봐.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자 전기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분자 모양이 마구 배열이 돼 있지. 네. 근데 전기장을 가했더니 전기가 흐를 때는 어때? 규칙적으로 배열됐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또 봐봐. 이렇게 아주 가늘게 흘려보내고 쫄쫄쫄쫄 이렇게 흘려보내고 여기다 대자체를 가까이 했어. 플러스를. 그랬더니 이렇게 끌려오면은 극성, 끌려오지 않으면 무극성이란 뜻이에요. 자,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은 물은 이쪽으로 끌려와. 산소 쪽으로. 이게 마이너스거든.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끌려올 때 이렇게 끌려와요. 요 수소 쪽으로. 그림 잘 봐봐.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지. 물 분자 봐봐. 네. 그래. 둘 다 끌려온다는 뜻이야. 알겠니? 네. 자, 그 밑에 표 하나가 나왔죠? 네. 그 표에서 보면은 CH4 봐봐. 무극성이지? 네. 분자량은 16짜리인데 끓는 점은 마이너스 162도죠. 네. 자, 물은 극성이고 분자량은 18짜리인데 끓는 점이 100도잖아. 네. 분자량 차이는 별로 없는데 끓는 점은 얼마나 차이가 났어? 262도 차이잖아. 알겠니? 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됐어? 음, 네. 자, 그러면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3단원의 마지막 한 장 남았어. 한 페이지. 자, 이제 분자의 모양을 따질 거야, 예성아. 네. 자, 분자의 모양은 루이스 구조식만 우리가 잘 그린다면 자, 분자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이걸 얘 다 안 외워도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자,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쌍 반발 이론은 무슨 뜻이냐면 자, 전자쌍은 서로 마이너스를 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서 가장 먼 배치를 이루려 한다라는 뜻이거든. 당연하겠지. 전자쌍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이너스끼리 가깝게 있을 수 없잖아. 네. 그러면 가장 멀리 배열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우리 전자쌍은 두 종류의 전자쌍이 있죠.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네. 그랬을 때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아요.
이게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그거보다는 커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커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간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세 개의 예를 들어줄 거야. 자, 네, 세 개의 예를 들어줄 건데 어떤 예를 들어줄 거냐면 우선 CH4. 자, CH4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자, 중심만 보는 거야. 다른 거, 주변 거 볼 필요 없어. 중심을 보면 C니 네. 전자쌍 총 몇 쌍 나왔어? 네 쌍이요. 네 쌍이 무슨 전자쌍밖에 없지? 공유 그렇지. 전자쌍이요. 공유 전자쌍밖에 없죠. 네, 저 네 쌍이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저처럼 사각형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입체적으로 존재해. 이렇게 사면체로. 자, 그래서 요 중심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에 H가 이렇게 네 점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입체 구조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면체형이라고 불러요. 자, 사면체형의 이 결합각은 모두 똑같겠지? 네, 얘는 109.5도야. 이거 외워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표로 외우라고 시킬 거야. 요게 사면체형 109.5도야. 그런데 NH3를 비교해보자. 자, NH3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해놓고 비공유가 하나 있어. 여기도 자, 중심 봐봐. 전자쌍이 총 몇 쌍이니? 네 쌍이. 그렇지, 네 쌍인 거야. 네 쌍의 가장 기본은 있지. 전자쌍이 공간에서 사면체 위치를 갖는단 말이야. 네 쌍인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질소가 중심에 있고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각각의 꼭지점에 H가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아까보다 얘네들끼리 미는 힘이 아까보다 더 커지겠지? 네, 그러면 밑에 결합각은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삼각뿔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몇 도보다 작을까? 109. 109.5도보다 작겠지. 네, 그래서 얘는 107도가 나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물을 그려볼 거예요. 물. H2O. 자, H2O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루이스 구조식이 이렇게 나와. 자, 여기도 중심은 O죠. 네. 전자쌍 몇 쌍이야? 네 쌍이요. 몇 쌍이야? 몇 쌍의 기본은 어디에 있다 그랬니? 전자쌍이. 사면체요. 사면체 꼭지점에 전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O가 이렇게 있고 잘 봐. 여기에 비공유가 있고요. 여기도 비공유가 있어. 근데 봐봐. 요 둘 간에 반발력이 가장 커지지. 네, 반발력이 크니까 공간에서 차지하려는 부피도 되게 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H하고 H가 이렇게 있는데 자, 분자 모양이 봐봐. 이렇게 구분형이지? 네. 이런 걸 구분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이 구분형에서 이 결합각은 몇 도보다 작겠니? 107도. 그렇지. 107보다 작아서 104.5도가 돼요. 알겠냐?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분자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자, 거기 빈자리에 요 세 개의 그림만 그려도. 네. 아, 그렸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표를 하나 그려줄 건데, 이 표를 잘 이해하면 돼요. 네. 자, 요 표는 대신에, 자, 거기에 위에 써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단, 이중, 삼중 결합은 전자쌍 한 쌍으로 취급해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네. 중요해. 그냥 넘기면 안 돼. 대신에 결합각과 분자 모양을 따질 때만, 모양에서만 이중, 삼중 결합은 전자쌍 한 쌍으로 취급해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네. 그랬을 때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 수가 몇 개냐에 따라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몇 개냐에 따라 기하 구조가 달라지고 결합각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어. 자, 그런데 잘 봐봐. 이제 여섯 쌍, 다섯 쌍을 학교에서 안 나와 거의. 자, 네 쌍부터 나오니까 여기부터 알아두면 돼. 네 쌍의 총 전자쌍의 비공유가 0인 거, 기하 구조는 정사면체야. 정사면체형은 109.5도를 갖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얘는 CH4, CCl4, CF4, NH4 플러스. 자, 요 네 개를 그려줄 테니까 봐봐, 예성아. 여기 봐. 우리 선생님이랑 그리는 거 했었잖아. 네. 자, 중심만 볼 거니까 중심만 보면 돼요. 바깥에 거는 루이스 전자점 필요 없어. 자, 이렇게 그리고 NH4 플러스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거든. 자, 여기 네. 중심 봐봐, 중심. 요거 C, 여기도 C, 여기도 C. 자, 여기는 N이죠. 네. 총 전자쌍은 몇 쌍이야? 네 쌍이요.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4의 중심 원자 비공유 0이면은 얘네 모두 정사면체형. 이 결합각은 모두 109.5도. 전부 109.5도야. 정사면체형이란 말이야, 다. 근데 자, 네 쌍 중에 한 쌍이 비공유면은 삼각불령이에요. 자, 삼각불령. 얘는 107도. 그런데 여기 봐봐. NH3 요 놈만 107도야, 실제로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PCl3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H3O 플러스도 있고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 세 개가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 저 세 개 결합각은 모두 같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107도인 놈은 누구만 107도라고?
NH3요. NH3만 얘는 107도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에다 다 107도에 가깝게 쓴 거야 다. 알겠지?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 예성아 여기에서 이 세 개 중에 그럼 결합각이 제일 큰 놈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네, 실제로 어떤 학교에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 저 세 개 중에 결합각이 제일 큰 놈이 누구냐? 거의 107도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도 결합각이 제일 큰 게 누구냐? 그 이유를 써라라고 한 예가 있었거든.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나온 게 그 밑에 네. 설명란에 나와 있어. 거기 보면 뭐라고 나 있니? 자, 주변 원자나 중심 원자의 종류가 바뀌면 결합각은 바뀔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가까워지지. 어, 네,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가깝게 모여 있으면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네. 그러면 결합각이 더 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음, 자, 이런 뜻이야. 자, 두 개만 비교해 볼 테니까 봐. PCl3하고 H3O 플러스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줄 거야. 자, 두 개를 비교하는데 PCl, CL 이렇게 돼 있거든. 네, H3O 플러스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근데 봐봐. 여기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CL이 크니까 전자가 바깥으로 가 있어. 이렇게 바깥으로. 그치?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전자가 안쪽으로 와요. 이렇게 안쪽으로 O 쪽으로 모인단 말이야. 네, 그럼 봐봐. 여기에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되게 가깝지 여기는. 네. 그러면 반발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어, 야,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반발력 더 클 거 아니야. 음, 네, 그러면 더 멀어지려고 이 결합각이 더 멀어져요. 알겠니? 네, 그것 때문이야.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내 쌍 중에 두 쌍인 놈이 있어. 이거 구분형이에요. 구분형은 104.5도인데 여기에서도 잘 봐. H2O만 104.5도야. H2S, H2S1, NH2-는 몇 도에 가깝다? 104.5도요. 얘도 104.5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러면 저 구조를 그려줄 테니까 봐봐. H2O, H2S, H2SE 이거 봐. 중심 봐봐 중심. NH2 마이너스. 중심 보면은 전부 몇 쌍씩 있니? 전자쌍이? 네, 그 중에 비공유가 두 쌍이잖아. 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쌍은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3의 0인 거는 자 평면 삼각형이에요. 120도예요. BF3, BCl3, HCHO, C2, H2, H4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거 그려볼 테니까 봐. BCl3, BF3, 그 다음에 HCHO, 그 다음에 C2H4. 자, 요 네 개 봐봐. 요거 중심 세 쌍에 비공유 없지? 네, 얘도 세 쌍에 비공유 없죠? 네, 여기는 이렇게 중심인데 네 쌍이지 전자쌍은. 네. 이중결합이니까. 근데 얘를 분자의 모양하고 결합각을 따질 때는 세 쌍으로 취급하라는 거야. 요걸 한 쌍으로 취급해서 하나, 둘, 셋, 3의 0 그러면 평면삼각형.
그러면 옆에도 마찬가지야. 요걸 중심으로 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형태. 알겠니? 네, 자, 3의 1인 거는 여지껏 나온 적이 없어. 요거는 구분형. 요거는 세타는 120도보다 또 작아져요. O3하고 SO2. 요거는 여지껏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나온 적은 없다. 그려만 줄 테니까 봐. 자, SO2는 자, 요렇게 그려져요. O3도 요렇게 그려져요. 자, 봐봐. 전자 배열이 똑같지? 네, 중심 봐봐, 중심. 요거 한 쌍으로 취급하니까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여기도 하나, 둘, 셋 중에 비공유 하나. 이렇게 따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구분형이 돼. 이렇게 구분형이 돼. S, O, O 이런 형태로. 알겠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쌍의 0인 것만 우리가 알아내면 끝나네. 자, 3단원이 모두 끝나요. 자, 두 쌍의 0인 놈은 직선형이라고 하고 180도예요, 결합각. BCl2, BF2, CO2, HCN, 뭐 FCN 똑같아. 자, 요거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BClCl, BFF,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HCN, FCN. 자, 여기 봐. 중심. 얘도 중심. 얘 중심. 얘 중심. 얘 중심.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C2H2도 있어. HCCH. 여기 봐. 이거는 요렇게 중심, 요렇게도 중심이지. 네, 전부 직선형이에요. 180도야. 알겠니? 요거 다 이중결합 한 쌍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야. 네, 삼중결합도 한 쌍으로 취급해서 180도. 알겠죠? 네, 이게 바로 분자의 모양을 따지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만 가지고도 얘는 몇 도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요거 하나는 알아두자. H2O2가 있거든. 네, H2O2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 봐봐. 자, 요게 구분형이 두 개가 연속돼 있는데 입체형이에요. 어떻게 입체형이냐면 자, 그림이 자, 이렇게 그려놓을 테니까 봐봐. 요게 H, 여기에 O, 여기에 O, 여기에 H 이런 형태로 여기에 떠 있죠. 네, 그러면 평면형 아니지? 이 세 점은 평면이지만 요 하나가 떠 있잖아. 네, 입체형인 거죠? 네. 입체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성아 혹시 자 아미노산에 요 결합각이 몇 도인지 알 수 있어? 그러면은 뭐, 이게 아미노산인데 요거를 알파 그 다음에 요거 베타 요거 감마 요각을 세타라고 해보자. 자 요거를 H라고 표현할까? 그냥 요걸 H라고 해서 요각을 알파는 몇 도니? 109.5도요. 109.5도 맞아요. 베타는 몇 도니? 음, 120도? 맞았어. 120도. 저 그림 보고 180도야라고 하면 틀린 거야.
감마는 몇 도니? 어, 180도? 아니야, 틀렸잖아. 거봐. 여기에 비공유가 없으면은 찍어야 돼. 이렇게. 아, 이거를 생략하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면 찍으면 몇 도야? 104.5? 그렇지. 104.5도. 그러면 세타는 몇 도니? 어, 107도? 107도에 가까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도 찍어라. 생략하지 마라. 절대 생략하지 말라 그래. 알겠니?